NBA 온 주인장입니다. 나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일입니다.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에어 시즌 3 5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와우,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훅 들어오네, 훅. 아니, 잠깐만. 저기 뭐, 사인을 좀 주시고. 네. 네, 당황했네요. 네. 위너지, 위너 그냥. 네, 이제 다 프로들이셔서 네. 순간 잠깐 판타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5회 방송한다 그래서 당황했네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으시죠? 쓰리핏은 지금 이제 건너간 것 같고. 네. 하위권은 물 건너갔죠. 네, 중위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 강팀은 계속 상위권에 있는 게 강팀이죠. 네. 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가 막히네. 네, 5회 방송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피콜로님 아니고 나메크이님. 죄송합니다. 저 친구를 좀 찾고 있는데요. 저 보스턴에서 저 친구를 잊어버렸는데 3패라고 있습니다. 3패를 찾습니다. 잠깐만. 나마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못 들어주겠다. 준비를 많이 하시네. 이거, 나 진짜 미안한데. 3패 어딨니? 3패 어딨나요? 아, 10월 19일 이후에 안 보여요. 나 3패 좀 찾아주세요. 방송을 이렇게 좀 안 짜고 할 거예요? 아니, 근본이 없잖아, 너무 이게. 뭐 근본이 없어요. 와, 깜짝 놀랐네. 다 팩트로 얘기한 또 거예요. 이런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 다 숨어 있는 거 다 압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좀 당황스럽네. 하고 난 후에 아시지 않으세요? 이제 이 뜬금없는 박자는 뭐지? 라는 생각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야이님이 불과 한 4시간 전까지만 해도 GTD 떴죠, GTD. 합류였는데 갑자기 데릭 페이보드죠. 게임 타임 디시전이 생겨갖고. 한 달째 유지될 거예요. 오늘 단단히 준비했다고. 오늘 많이 준비하셨는데 무드를 준비했는데. 무드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타이밍에 티켓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쉽네. 근데 지금 GTD가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연락 온 게 어떻게든 가보겠는데 미안하다며. 그럼 오기 전에 빨리 까고. 우리가 무드를 좀 빨리 만들어서. 닐리켄 한번 화이팅 해주고. 네. 설마 휠체어 타고 오신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방송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시겠네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개인적으로 전화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나 있을 때까 이러면서. 네, 아쉽게도 이번 방송은 이제 불참하게 되셨는데 네. 혹시라도 늦게 휠체어 타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겠습니다. 자, 5회 방송 저희 댓글 소개와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클리 뉴스 댓글 소개 안 나온 뉴스 위주로 제가 간략하게 또 추려봤습니다. 네. 베벌리가 무릎 부상을 당해서 뉴스가 아니죠. 네. 뉴스가 아니에요. 이건 마른 수건을 짠 겁니다. 네, 클리퍼스 팬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구차하네요. 네. 자, 다음은 2020년 올스타전 시카고 개최. 네. 그때까지 리빌딩 가능하겠죠? 네. 최근에 이거 좀 웃겼던 게 미러키 벅스가 그 자기 구단 벅스닷컴에서 전 구단의 약간 프랜차이즈 스타들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어떤 조합이 좋을까 막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구단, 타 구단 전체도. 시카고는 그 마스코트를 넣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베니가 최근에 명예전당에 입성을 했죠. 네, 마스코트의 명예입성했고 나머지는 뭐 어차피 언급할 가치 없는 애밖에 없으니까 뭐. 마스코트가 가장 제일 유명한 게 베니잖아요 지금. 마이클 조던이 더 유명할 거야. 어쨌든 2020년에는
시카고에서 올스타전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좀 연관들이 성장을 했으면 하는 스미스팡님이 또 계시니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안테토쿤보가 나이키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올 때 나온다 그 느낌이죠. 역시 발빠른 나이키의 계약이 아닌가. 네, 아마 2019년도 약간 헐리데이 시즌이나 아니면은 가을쯤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니스 원. 네, 사실은 요즘에 크리스타 포르징기스는 진짜 핫하죠. 그렇죠. 네, 이번에 최근 30득점 이상 경기를 계속하면서 아마 버나드킨 신기록 깼던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크리스토 포르징기스 얘기를 네? 지금 야니스 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니스 얘기하기 싫어서요. 왜냐하면 포르징기스는 아디다스 같거든요. 누가 보면 편집한 줄 알겠네. 자체 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굉장히 핫한 두 선수긴 하죠. 네. 급했습니다. 네. 포르징기스는 어디랑 아직 계약이 안 아디다스랑 했습니다. 아디다스랑 돼 있나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성급하게 들어왔네요. 네. 원래 주인자님이 이렇게 준비한 얘기를 빨리 이렇게 뱉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그렇죠. 한 3발 빨리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워킹은 아닙니다. 네. 나쁘지 않은 뉴스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예쁜 신발이 나올 걸로 또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야니스 원. 이름도 예쁘네요. 야니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론조볼이 최연소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죠. 불과 며칠 차이 안 나던데요? 르브론 제임스와 5일 차이죠. 네, 5일 차이. 까딱 잘못하면 못 깨요. 최근에 그 슈팅감으로 봐서는 거의 못 깰 뻔했는데 또 19 득점 많이 하잖아요. 네,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소감을 이제 물어보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의 어떤 기록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고 경기를 졌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감 표출하는 걸 보면서 얘가 그래도 좀 그릇이 있는 새끼구나. 네. 감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릇 좀 있는 새끼네. 네. 론조볼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생 그건 레이커스 선수 아니잖아요. 진짜 알바 아니죠 뭐.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레이커스 얘네들만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론조볼이 인터뷰하면서 참 매력적이 느꼈던 게 포인트 가드의 가장 중요한 스탯은 승리와 패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스탯이지 슈퍼더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그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론조볼 보면. 아빠가 다른 언론 플레이 잘해요. 조금 다르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유타의 루디 고베어가 무려 4주에서 6주 정도 아웃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경기가 디온 웨이터스가 넘어지면서 그렇죠. 등으로 무릎을 치는. 네. 좀 약간 아찔한. 그렇죠. 상당히 좀 심한 부상이 아닐까 했는데 바로 돌아와서 또 게임을 뛰었는데 그 후에 아웃 선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하산 화이트사이드와 약간 자존심 대결. 그렇죠. 굉장히 불만했는데 정말 잘해주고 결장. 네. 근데 유타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타격이 엄청나죠. 그렇죠. 벽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페이버스는 지금 센터로 오늘 나오긴 했었지만 어제 경기였나요? 어제 경기 센터에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고베어 같은 그런 수비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쉽지 않죠. 셰폴로사가 지금 뛰는 파당인데 지금. 세폴로샤. 네. 또 제가 뭐라 그랬나요? 히폴로샤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S를 못 읽진 않는데. 아무튼 그 페이버스를 판타지상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로또가 터졌네요. 내가 봤을 때 진정한 로또는 세폴로샤예요. 세폴로샤를 지금 스몰볼을 한다 시고 4번에 처박아 놨죠. 어제도 9리바운드 했던데 보니까. 9득점 9리바운드 5스틸 했죠. 5스틸. 네. 독일인 놈이 가져왔어요. 네. 역시 부상은 판타지의 또 재밌는 묘미가 아닌가. 그렇죠. 네, 빠른 생각이 듭니다. 빠른 성공. 네. 자, 그러면은 2주의 댓글 소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스미스팡님. 첫 번째로 달아주신 글은 시카고의 포르티스 복귀. 일단 신인들의 투지 넘치는 경기가 좋았고 포르티스와 미루티치 이 관계에 대해서 미루티치가 좀 더 잘못한 부분이 많지 않나. 미루티치가요? 미루티치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글을. 이제 빡치게 했다. 그렇죠. 먼저 건드렸다. 사실 그 기사를 보면은 미루티치가 좀 성질을 건드리다가 구타 유발을 했다. 그러다 한 3번 정도 밀쳤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글이 있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금 얼굴 그런 부상을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선수 영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잘잘못을 가리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형을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미로티치가 좀 불만을 갖고 있대요. 그렇죠. 포르티스가 지금 뛰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이미 팀 동료들과 어떤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미로티치가. 그렇죠. 뭔가 시카고 그 이제 프론트는 이제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고요. 나냐 프로티스냐 둘 중에 한 명만 데려가라. 근데 프로티스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죠. 네. 근데 미로티치는 또 이제 재계약하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트레이드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카고 입장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프로티스가 사과를 했죠. 미로티치한테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죠. 네, 참. 저 같아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면골절이 돼서 지금 거의 2달을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니, 아마 뭐 본인 유발, 뭐 동기 유발 이런 걸 떠나서 그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닌가. 잠깐 궁금한 게 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그 다음 해 1월 15일까지는 뭐 트레이드나 재계약이 불가능한 건가요? 미로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언제부터 트레이드 됐을 때 같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미로티치 같은 경우는 이번 오프 시즌 계약을 했고 트레이드가 가장 빠른 가장 빨리 가능한 시점이 1월 15일인가 그때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도가 또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학도 나온 기념으로 자유주제로 베놀러스 특집을 이거는 학도 나올 때 해야 돼요. 학도가 이분 얘기할 거 많을 거예요. 학도 나올 때 또 특별히 저희가 한번 또 이분 관계 있는 사람이 모셨던 분이어서 들어보니까 가관이라는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사람이 좋아해. 그리고 르브론의 하이디 SNS 소식 뭐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생각보다 근데 큰 이슈는 아니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닐리키나 이슈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닐리키나 이슈는 뭔가요? 닐리키나 이슈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그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죠. 뉴욕이 드래프트 했어야 된다. 근데 닐리키나가 아닌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를 뉴욕이 드래프트 했어야 된다.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제 그 클리브랜드와 댈러스 경기 끝나고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이겨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잘했기 때문에 어떻냐. 그리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르브론 캠프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약간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왜냐 약간 닉스가 됐었어야 됐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뭐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진 않고 얘는 닉스가 됐었어야 됐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불필요한 말이 없죠. 닐리키나를 왜 건드린 거예요 도대체. 정말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시가 전체로 들고 일어났죠. 닐리키나는 우리 거다. 그래서 팀 동료들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선수에 대한 지지밖에 없다. 그리고 연폭적인 지지를 내일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클리브랜드 경기인데 그 전체 월에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뉴욕 시티가 원한다 이 선수를. 벽보가 붙었죠. 참 이바구리에서 무드. 언론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모든 면에서 정말 살코기가 항상 매주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스타일이죠. 억울하면 가야니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진짜 말 한마디로 사진까지 붙이는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그 왜 아서도 좋아하잖아요. 무드. 드림원들 그린 그 댓글이 다관이었죠. 혓바닥 쫙 내밀고 안 그래도 그 소식이 또 밑에 있습니다. 그래요? 스미스방님이 다루신 마지막 댓글은 미네소타가 피닉스한테 진 경기. 굉장히 실망을 또 많이 하셨는데 시카고는 또 영혼까지 털리고 있고. 시카고가 털리는 와중에 애틀란타 더 털리고 있죠. 왜 애틀란타 그렇게 참.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플레이 될 듯 하다가 항상 안 되는 걸 보면서. 아니 슈헤더가 유세이지가 리그 탑입니다. 진짜 리그 넘버 1이에요. 유세이지가. 작년 러셀 웨스트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애틀란타 UCG 줄 애들이라도 있죠. 시카고는 줄 애고도 없어요 지금. 마카레도 다쳤죠. 저스틴 홀리데이 슛 많이 쏠 때마다 제 심장이 아픕니다. 제 야투를 망치고 있어요 펜타지에서. 저스틴 홀리데이가 주루 홀리 동생이죠. 형이구나. 형이죠.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의 경기에 대한 감상평. 불꽃남자 어빙님께서 보스턴 경기 이후 르브론 인스타 계정에 올라온 아까 무드 그 이미지를 소개를 해주셨고
마포대교 문호자님께서 이러려고 가야국을 간 게 아닌데 하면서 보스턴의 감독을 또 많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그 하프타임 이후에 전술 대응이 굉장히 또 빠르고 좋은 경기로 이어지는 것 같다. 분석을.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지난주에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내용들. 그렇습니다. 뭐 2주 댓글이 보스턴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들어오시고 제가 괜히 감사하네요. 네, 쭉 들어오시고 마무리를 또 한번 해주시면 네, 될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12연승이 버드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2007, 2008, 2009인가 그때 19연승인가 하지 않았나요? 22연승이었나요? 우선 현재가 2009년도, 2008년, 2009년 그때 14연승 같은 때가 있었는데 아직 그거는 못 넘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19연승 아까 지금 방금 호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근데 초반 성적 경기 승률을 봤을 때는 버드 때 이후로 최고라고. 초반 84년도 그 버드 때 이후로 최고. 승률. 네. 초반 13경기.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제플리카님, 골스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골스가 또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가 막히죠 지금. 점수차를 20점 이상으로 다 벌려서 이기고 있죠. 네, 3쿼터만 되면 그냥 압살을 해버리는. 네, 정말 무드. 네, 좋은 무드입니다. 네. 파프리카 친구들님, 멜로와 커리에게 주어진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그 페널티의 생각이 어떤가? 둘 다 어이없었죠. 네. 링크를 또 둘 다 올려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근데 뭐 커리 같은 경우는 전적이 있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시즌 초에? 했던 것 같은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재발 방지 이런 용으로 예전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발길질하다가 이제 발만 살짝 들었다면 이제 뭔가 징계 조짐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인 게 아닌가. 그렇죠. 경고. 되게 웃겼던 거는 그 앤서니까지는 괜찮아. 약간 뭐 팔꿈치가 들어갔으니까 너무 등을 보이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커리는 자기가 파울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테크니컬 부르니까 나 말하는 나 30번 나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어이가 없었죠. 그렇죠. 네. 뭐 판정은 그때 다르니까 또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 블레소의 트레이드 관련된 댓글입니다. 엄마두루자님께서 블레소의 트레이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블레소가 피닉스에서 미러키 벅스로 트레이드했고 피닉스는 그 대가로 1라운드 보호픽, 그다음에 2라운드 픽과 멀로를 받았습니다. 네, 그 밑에 웰컴 투 NBA님이 벅스 팬으로서 이건 벅스가 약간 손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블레스의 몸 상태에 따라 성공이냐 실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다들 이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미러키 정말 나이샷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이샷이다. 정말 나이샷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소위 비어 있는 곳을 채운 느낌이 약간 들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안테토쿤포한테 몰렸던 그런 것들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은 뭐니 해도 그래도 올스타급 가드고 그다음에 일단 공격력에 대해서 어쨌든 그 쿤보의 어깨 짐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미러키의 팀 색깔 자체가 되게 애슬릭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드진에 있어서 사실은 상대방의 동부의 뭐 조널이라던가 어빙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디펜스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사실 블레스의 영입은 사실 어찌 보면 그 키드가 그 ESPN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자기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조각이다라는 어울려요, 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블레소가 그 인저리 프로인가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이제 약하긴 하죠. 인저리에 취약한 스타일이죠. 근데 요새 또 경기를 보면은 인저리 프론이 또 옛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타이릭 에반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타이릭 에반스도 그렇고 에릭 고든도 그렇고 브래들리 빌 뭐 이런 선수들, 그렇죠. 앤서니 데이비스.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저리 프론이 또 옛말이 된 게 아닌가. 근데 키드 감독의 선수 시절 스타일을 잠깐 회상해 보면 그 팀에게 바라는 게 터프함과 약간 스피드 있으면서 수비를 되게 집중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브락던이 있긴 하지만 그 선수가 지금 현재 경쟁 팀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자바레프가 돌아온다고 하면 충분히 그 완전한 애슬릭한 팀으로 그렇죠. 짤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조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또 브록던이 또 벤치를 이끌면 벤치 효율성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멀로라는 계획을 처리했고. 이제 멀로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미러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선수 데려온 게 맞는데 미러키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드가 뭔가
그 이제 뭔가 온갖 퍼즐들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블레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돌파나 이런 부분에서 어그레시브하면은 NBA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외곽은 정말 그 몇 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러키의 어떤 기존 자원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블레서가 많이 뛰므로 인해서 뭔가 팀 전체 어떤 꾸임새나 그러니까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냐 여기에는 좀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외곽 부분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보강의 시즌 중에 더 일어나면은 이 트레이드가 뭔가 좀 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이제 그 먼로와 함께 같이 이제 내준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제 보호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험을 봤을 때는 미러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를 한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블레서가 뛰긴 하니까 그렇죠. 피닉스에서 자기가 버린 거죠, 피닉스를. 네. I don't wanna be here. 네, 어쨌든 이 드라마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방송 업로드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셔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신박누리상님께서는 노아 방송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네. 혹시 염영근 칼럼을 읽는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읽습니다. 저도 읽죠. 네, 너무 뭐 정리도 잘 돼 있고 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단하신 기자님 같으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추천을 또 지금 호수이님 반응은 없죠. 저는 한국 글은 읽지 않습니다. 네. 한국 글은 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에 대해서는 익히 소문을 많이 듣고 있어서 네. 그 NBA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정리 이런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즐겨 읽으신다고. 숫자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숫자 변태라고 느껴질 만큼 숫자를 그냥- 엄청나게 보는. 그렇죠. 그냥 바스켓볼 레퍼런스닷컴이 배경화면일 거다. 그냥 포털을 키면 네이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스켓볼 레퍼런스닷컴이 나왔을 거다. 그냥 데릴 모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그냥 휴스턴 단장 말하는 거. 사실 요즘처럼 어떤 숫자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기 좋은 시대가 또 없거든요. 예전이야 뭐 그냥 뭐 PER 하나만 던져줘도 막 소름 끼치는 수치다 막 이랬지만 지금 사실 뭐 PER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별의별 지금 수치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여영 기자님은 NBA의 그 SAP 서로 연결된 스탯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걸 쓰시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유료거든요. 이 정도 안 쓰고 이거 기사 쓴다는 게 네.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다. 네. 리스펙한다. 그 순간순간 이름 뭐지? 그러니까 그 조금만 더 이 염영근 기자님 좀 뭐 관련은 없지만 칭찬을 좀 제가 칭찬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순간순간을 끊어서 보시는 스탯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황에 맞게 그 랠리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4쿼터 몇 분 남겨놓고 얼마나 했던 그런 스탯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정말 이 관심과 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바스켓볼 레퍼런스 어드밴스도 있어요. 상황을 넣으면 나와요. 내용이 사실 이런 느껴지죠. 분들이 현지로 직접 가서 좀 일을 해야지 뭔가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에도 되게 맞아요. 많은 좋은 영향을 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거를 늘 수 있게 보는 눈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참 대단하신 것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데, 그러니까 아까 호연님 말씀처럼 염영근님이야말로 NBA 데이터 분석 쪽 ESPN이나 그렇죠. 애널리스트 이쪽으로 쪽으로. 가보신다면 언어 되신다면 하시는 것도 상당히 뭐 그렇죠. 좋죠. 예. 뭐 데이터랑은 좀 별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최근에 레이커스가 이제 터키 출신의 또 스카웃을 한 명 영입을 했었거든요. 이게 NBA 역사 통틀어서 가장 젊은 이제 스카웃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제 외국에서 지금 근무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요. 뭔가 그런 NBA 쪽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쪽 분야에서 진짜로 좀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되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게 없죠. 특히 그런 분이 한국에서 나온다면 더더욱. 그리고 포틀랜드의 비디오 분석가 중에 한 맞아요. 분도 그분도 이제 현지에 있는 한국인 분이 이제 들어가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소소한 약간 아메리칸라이즈 코리아겠지만 그런 분들이 소득이 존재합니다. NBA도. 그리고 레이커스에도 아마 한 분이 그렇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가신 분을 그때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그분도 아마 거기서 레이커스에서 아마 그쪽 네. 데이터 쪽으로 아마 네.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레이커스는 사실 NBA 전 구단 통틀어서 어떤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늦게 입문한 좀 팀이거든요. 워낙 이제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수치라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멸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멸시는 너무 좀 강렬한 표현이고 좀 그래도 뭔가 인스팅트 그대로 가자. 스카웃이면 우리가 직관대로 보고 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레이커스마저도 최근에는 뭔가 이게 숫자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뭔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하는 판타지도 다 이런 숫자 기반 아닙니까? 전 자유님이 개인적으로 판타지 칼럼니스트 뭐 이런 거. 제가 직관으로 선수를 얘기할 때 제 눈빛이 있습니다. 깔보는 눈빛.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느낌. 진짜 제가 아까 정말 오시기 그렇게 전에 한동훈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빛이 형이라서 욕은 못하고 넌 진짜 이런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그렇게 느껴졌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농구를 엉덩이로 보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눈을 왜 달고 댕기냐. 자, 댓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탄구어 K님께서는 버스 타기 직전에 바로 올라와서 네. 출근의 절반 듣고 퇴근의 절반 들으면 아주 딱이다. 네.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스미스팡님 에피소드 4의 등장을 또 알려주셨고 야옹님 이 첫 댓글인데 댓글이 지들끼리 크크크 론조볼 크크크 귀침은 1년 차라고 하기에 어색하고라고 다루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이게 뭐예요? 네, 뭐 좀 더 자세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니들끼리 론조볼 얘기해봤자 1년 차라 이런 건가? 모르겠네. 잘 못 살리겠어요. 네. 가야한테 시켜야겠다 나중에. 네, 아무튼 뭐 첫 댓글이시니까 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파프리카 친구들님은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가야님이 없는데 왜 재밌지라. 한 명이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는 법이죠. 부상은 스텝업을 부른다. 세폴로션죠. 부상은 또 다른 스타를 부른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저 약간 반어법으로 가야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리안젤로볼의 사건. 김버님님이 올려주신 글인데 중국 루이비통 매장에서 동료들과 물건을 훔치다 체포됐다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 스틸 연습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있었다고. 뭐 저기 뭐 인스타에도 나왔지만 리안젤로볼 이렇게 그 주황색 그 저기 감옥 죄수복에다가 주황색 그 룩. 이렇게 하고 뭐 신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아니 사실은 이게 그냥 여기 댓글 이거 하나인데 현지에서 되게 뜨거운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라바볼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그 와이프가 병원에 있어서 그 휠체어를 끌고 나오면서 나로 빅딜이라고 더 욕 먹었죠. 야, 중국에서 물건 훔쳤는데 페러리 타는 애가 500불짜리 훔쳤는데 야, 너 이게 어떻게 나로 빅딜이냐.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본인은 빅딜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최고의 빅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서 정치하기보다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현지 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미국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엄중한 그런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UCLA가 약간 되게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 명망에도 조금 손해를 받고 게다가 3명은 아직 중국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돌아왔고 그리고 그 UCLA를 스폰하는 애가 언더하머인데 언더하머도 약간 지금 UCLA 빼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고 약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리안젤로볼은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다. 국가적인 망신이죠 지금. 사실 국가적인 망신이죠. 가뜩이나 때 트럼프가 중국에서 한중회담 하고 있었을 텐데 타이밍이 중미회담. 중미회담이죠. 한중은 뭐죠? 한중은 저희 이것마저도 턴오버인가요? 저희랑 중국이랑 한중. 어쨌든 뭐 론조볼은 대신에 팀에 집중하겠다라고 약간 되게 신중한 발언을 했는데 나머지들은 참그 론조볼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괴롭히네요. 그러니까 론조볼이 멘탈이 정말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정말 주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트리플 더블의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멘탈이에요. 점점 그 시즌이 지날수록 론조볼이 좀 짠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엄청나게 까이는 와중에도 묵묵히 그래도 막. 나 진짜 페러리를 보는 애가 뭐하러 그걸. 그러니까요. 손버릇이 참 안 좋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저에게 또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엄마 드로자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어요. 네. 자, 토론택이 또 못하겠네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는 해야 되는데. 2주 만에 방송 너무 기다렸고 학도님, 가야님 꼭 나오시라고. 그다음에 나메크이님 좋은 인트로 항상 기대한다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놓습니다. 오늘 인트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야수장이님께서 10,000원을 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호수님 반응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야님이 I don't wanna be here 했던 그 준정님의 센스를 또 센스. 네. 남해크님의 신나는 목소리는 좀 다시 들어 슬프다고 하십니다. 키워드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호수이님의 코주마가 부럽고 자유님 환타지 기반한 깔끔한 진행이 곧 정치계 입문하면 응원한다고 하시는데 어디고 소속이신가요? 네. 그리고 저희 학도가 또 오랜만에 방송 출연한 것까지 일주일에 스트레스를 없애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의 방송을 듣네요.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 방송을 너무 재밌고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 경기와 관련된 평가들. 일단 팀덩컨 넘버 21님이 뉴욕 대 샬럿 경기. 포르징기스가 굉장한 활약으로 뒤집었던 경기죠. 그렇죠. 포르징기스는 쿤보와 함께 미래에서 온 듯한 선수가 아닌가. 노비츠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요즘 대단하죠, 포르징기스. 네, 대단합니다. 저번 주에도 저희가 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렇죠. 한번 또 뉴욕을 다뤄야 되는데 포르징기스 굉장히 또 팬분들도 많고 최근에 그 노비츠키랑 같이 했던 ESPN에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노비츠키 그 얘기를 하죠. 본인이 그때 같은 나이에 가지고 있었던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슈팅 터치에 더불어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운동신경까지 더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네. 노비츠키에게 극찬이죠. 유럽 최고의 선수가 다른 뭔가 본인의 후계자 같은 그런 선수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포르징기스는 이기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하면서 팀을 이끄는 게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3년 차인 선수가 이런 전통적인 구단의 팀을 베테랑들 사이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이 선수는 팀 디펜스에서도 가장 코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블락 능력도 좋고 무엇보다 그 센스가 그렇죠. 네. 그 키에 나올 수 있는 센스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심지어 유연해요. 어제 경기인가요? 그 엘리웁 덩크한 다음에 표정도 그 약간 나도 놀랐다는 표정. 봤지 너네 막 이런. 포르징기스가 살짝 웃을 때 굉장히 섹시합니다. 섹시요? 섹시요? 잠깐만 아니죠? 그러지 마요. 제가 옛날에 그래도 되는데 밝혀주세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라. 그렇죠. 포르징기스가 옛날에 저기 그 영화 중에 로키에 나왔던 그때 그 당시 소련 그 영화 배우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갖고 볼 때마다 약간 뻘컵이 되면서 더 비슷해져갖고 좀 약간 무섭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슛레인지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은 트랜지션 오펜스를 가다가 뒤에서 완전히 딥한 데서 쏘는 것들이 확률이 되게 높아갖고 진짜 볼만한 선수입니다. 네. 뭐 멜로가 없어진 게 포르징기스는 거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필 잭슨이 없어진 게. 네. 자, 그 다음은 르빠님 클불 대 미로키 경기 괴수대전에서 르브론이 승리했다. 러브 르브론 제외까지 잘했지만 수비는 또 걱정된다. 자, 다음 댓글은 파프리카 친구. 근데 클리브랜드 얘기를 하고 왜 다들 한숨 쉬시죠? 아니, 클리브랜드 얘기가 또 밑에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또 언급했으니까. 종합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죠. 파프리카 친구들님은 골스 대 미네 경기. 이것 때문에 휴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 뒤에 짧게 끝났더라고요. 네, 그 뒤에 댓글이 하참나. 웰컴 투 NBA님도 골스 대 미네 소타의 경기. 골스는 여전히 많은 턴오버를 내는데 결국에는 수비력이 돌아오면서 3쿼터에만 44점을 몰아넣으면서 끝내버렸죠. 네. 그렇죠. 스미스팡님도 이 경기를 보고 티그와 버틀러의 부진. 특히 버틀러 같은 경우는 커리의 수비 고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경기인데 가비지로 끝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토크박스 가네님은 보스턴 대 레이커스의 경기. 론조볼의 능력. 진짜 원툴 패서 아닌가라는 걱정을 그 뒤에 트리플 더블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되게 현지 언론에서는 이제 론조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격적이지 않다, 뭐 어그레시브하지 않다, 뭐 집중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날 뭐 트리플 더블이 나오니까 또 그런 게 싹 사라지고. 근데 좀 웃겼던 건 그 나와갖고 이제 키드랑 인터뷰할 때 론조볼이랑 많이 이렇게 비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죠. 근데 뭐 잘 말하다가 뭐 잘 좋게 얘기하면서도 은근히 지금은 아니면 3년 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비교 자체가 조금은
Not yet 했죠. 조금이 아니고 대놓고 얘기했죠. 네. 난 제이스 키드인데 그런 느낌으로. 네, 왜냐하면은 키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뭐 슈팅 부분을 채치고 나서는 뭐 남은 부분에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포인트가 되었는데 볼은 아직 좀 키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경기에 미치는 영향 같은 부분에서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물론 이제 뭐 시즌 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 평가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또 해봐야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근데 웃긴 거는 지금 12경기 정도 했을 때 스탯만 비교하면 소름 돋게 똑같아요. 그렇죠. 키드랑. 네. 네. 근데 약간 주는 임팩트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키드는 원래 뭐 역대 뭐 NBA 통틀어서 뭐 베널러스랑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스탯으로는 절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론조볼을 그러니까 지금 한 12경기, 13경기를 뛴 스탯을만 갖고 아니면 뛴 경기로만 갖고 평가하기에는 그 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 포텐셜이 너무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1년 차니까. 네, 1년 차에 그 키에 그 센스, 그 패싱 그리고 어쨌든 뭐 슛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팀원 전체를 어쨌든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능력, 뛰게 하는 능력 그거는 정말 그게 아까 방금 호수님 말씀하신 스탯에 드러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론조볼이 사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 메이 존슨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LA에 있는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19살이다. 아직 어리죠. 아직 어리다. 네. 야수장이님과 지하철 엄청 맺기님, 여신박누리상님께서는 클블대 휴스턴의 경기. 막판에 그냥 그쵸. 떡블럭을 그냥 아니 사실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리바운드 얘기입니다. 네, 어이없는 공격 리바운드 2개가 전체 경기를 없앴는데 그렇습니다. 그 제가 가야님이랑 18년 친구인가요? 네. 육두문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분노가 표출된 듯한. 네, 원래 소중한 거는 이제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없어지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트리스탄 탐슨의 어떤 리그 최고의 이제 공격 리바운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없는데 있을 땐 잘 모르다가 없으니까 좀 이게 뭔가 없는 그런 그렇죠. 소중함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거였죠.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야수장님께서 남기신 글 중에 채치수 형님의 명언 리바운드를 제압한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네, 확실히 느꼈던 그런 경기였죠. 웰컴 투 NBA님께서는 골스의 저력이 무섭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미네소타 혹은 필라델피아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뉴올 대 클리퍼스도 재밌었다고 르빠님께서는 클블 대 댈러스의 경기 러브가 요새 참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르브론이 포인트 가드 계속 보는 거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지금 르브론이 포인트 가드 안 보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슈퍼트가 나와서 네. 근데 요거 쓸 당시에는 아마 그렇죠. 아니요, 댈러스 때 슈퍼트가 나와갖고 공원반하고 공원반만 했네요. 그렇죠.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샴퍼트는 뭐 스크린 세워줘도 뭐 피켄롤 한번 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수비하고 공만 운반했네. 달째했네, 달째. 말 그대로 정말 온 페이퍼상 로스터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경기 다시 생각해보니까 갖다 줬네. 팀런컨 넘버 투현이오님께서는 키 큰 두 외계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포르징기스와 쿤보의 활약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새로운 유형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여신박누리상님 지난 방송을 들으면서 주인장님에게 많은 공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듀란트의 골스 행은 100번을 깔아도 할 말이 없는 시절이었다라고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미워도 내 새끼라고 그것도 맞죠. 이외에도 서버럭이나 뭐 보스턴에 관련해서 많이 또 공감을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도님 반가웠고 가연님 없으니 아쉽고 피콜로님이라고 나메크이님을 또 피콜로님으로 바꿔버려요. 하위뎁스죠. 하위뎁스. 뭐 어떻게 불러도 돼요. 그냥 목소리 톤이 팀 성적만큼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십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어빙의 저자 좋겠다. 보스턴행을 그래서 부럽습니다. 노아 청취자분들 중에 보스턴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함께 즐기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진 좀 찍어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뭐 어떤 감상평 이런 거 꼭 올려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직관 얘기 나오면은 지금 호수인님도 직관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장 준비하고. 뭐 티켓을 아직 사진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24일, 25일 그때 하는 이제 골드스테이트와 뉴올리언스 경기를 지금 가볼까 해서 오라클 아레나를 3년 만에 한번 다시 갈까. 정말 궁금하실 거세요. 아마 청취자분은 호수인의 직업을.
돈은 없는데 전 재산을 끌어막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주에는 수요일 날 녹음을 하기로. 네. 그렇죠. 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갤러그 SA 남모르끼니님, 가야님 근황 하시면서 가야 밥상. 가족이 먹겠다는 마음 그 자세로 하겠다. 네. 네. 아주 재밌는 사진이었습니다. 르빠님, 학도님을 위한 디트 소식, 배드보이스 이후 최고의 돌풍을 또 보여주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들어본데 칭찬을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자유투 7개를 모두 날려버리는. 저희 방송 듣나 봐요. 자연님이 카톡 왔죠. 어쩌죠라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님들 힘을 냅시다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토크박스 가네님, 론조볼의 최악의 야투율 기록, 이게 팀에게 너무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아니면 기회를 또 줘야 하나. 다른 루키들 활약이 또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또 남겨주셨네요. 이번 워낙 이번 루키들이 정말 뎁스가 정말 출중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네. 아직 11월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 짜장이 아빠님, 직장 동료 10분과 함께 노화를 청취하신다고 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뭐 하시는 분들이죠? 진작에 궁금한데요. 어떤 직장이시길래.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직장이네요. 네. 10분이면. 네. 그리고 판타지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다가 가끔 버튼만 누르는 게 뭔 재미 했는데 이게 중독성이 장난 아니라고. 장난 없죠. 네. 판타지 덕에 다른 선수들을 알아가며 NBA 더 빠져든다고 하십니다. 노아파키 1위를 또 기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NBA를 알게 된 게 판타지 덕분이라 네, 판타지 좀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좀 사악한 게임 같아요. 사악한 너무 악마의 게임이에요. 자, 다음 댓글은 어빙의 부상. 네. 네, 그리고 그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한 보스턴에 대한 칭찬 글들입니다. 엄마 드로자님께서 어빙도 뇌진탕에 걸렸다. 빵 감독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생겼다. 요거 뭐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당시엔 뇌진탕이 아닐까 의심이 됐는데 현재 뇌진탕은 아닌 걸로 우선은 판명이 됐고요. 그렇죠. 이제 어제도 얼굴에 이제 그쵸. 그 미세골절이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아마 마스크 쓰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 엄청 맥기님께서는 보스턴은 A급 3명이 없어도 결국 승리를 한다. 그렇죠. 결국은 이 경기를 빅3 없이 이긴 거죠. 이겼잖아요. 네. 네. 후반에 역전을 해서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고. 그리고 하워드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고. 내려놓으셔야죠. 5년 동안 정신 차려야겠는데 정신 못 차리면 영원히 정신 안 차릴 거예요. 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웰컴 투 NBA님께서는 빵 감독의 완벽한 용병술이다. 특히 라킨과 테이텀을 정말 잘 활용한 것 같다. 이날 라킨은 18점을 넣었는데 그 소위 마치 자신이 그 게임에서는 내가 넘버 원이다라는 것처럼 자신 있게 슛도 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막 이렇게 점수 차가 많이 날 때 넣은 게 아니라 그 중요한 클러치 순간에 어쨌든 소위 쫄지 않고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점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알고 감독이 이때 또 적시에 적소에 이렇게 썼을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활약이었죠. 그렇죠. 뭐 라킨이 이 경기에서 활약했으면 그 다음 경기에는 로지어가 또 활약하고 어쨌든 보스턴은 계속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멜로 별별별님께서는 이 쿼터 가비지 나는 거 보고 안 봤는데 주연 3명 없이 역전을 한 거 보고 엄지척. 예. 1 옵션은 역시 빵 감독이다. 가야 국민으로서 부럽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판타지에서 알버포트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보스 경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날 1쿼터에 겨우 이제 맞아요. 2자리 득점 나오는 걸 보고 돌렸거든요. 채널을. 10분인가였었어요. 차라리 딴 경기 보자. 차라리 시카고 경기를 보자. 저스틴 힐러드의 슈팅 난사를 보자 했는데 돌리니까 다시 또 이렇게 격전이 됐는데 참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스턴 헬티스 정말 대단한 느꼈던 건 사실은 1년차, 2년차 선수전 뭐 테이텀이나 브라운이나 로지어. 나는 이 선수들이 루키가 가장 마인드를 갖고 힘든 게 팀 디펜스 마인드를 갖는 것 같은데 진짜 두 선수들이 수비라는 거 보면 스마트 3명 뛰어다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수들의 수비가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루키고 이제 왔으니까 뭔가 이제 좀 해보려는 의지보다는 정말 팀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이걸 높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테이텀은 준수하다. 그렇습니다. 그 테이텀의 어쨌든 그 돌파 이후에 그 소위 레이업은 정말 아름답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깔끔해요. 올린 거 보면 역방향에서 깔끔하게 들어갔죠. 약간 뭔가 새끈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빠졌어요. 정말 멋있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한 1986님께서는 빅3 없어도 승리를 따는 보스턴, 헤이워드가 없어도 여전히 다크호스다. 여신박률상님께서는 세난 골스 휴스턴보다 높은 위치의 팀이다. 11연승. 2패 후에 11연승이죠. 그렇죠. 네. 12연승 됐죠. 12연승 됐습니다. 올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코치와 단장을 또 칭찬했다. 정말 아주 보스턴 요즘에 신났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걱정도 하네요. 이제 뭐냐면 이제 빅3가 없으면서의 점점 한 거는 계속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계속 역전해서 이기면서 체력 소모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분명히 또 그러니까 괜한 부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좀 걱정이 아닌 걱정입니다. 네, 지금 연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연패도 그렇죠. 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신인 선수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이신인 선수의 그 에너지 넘치는 활약을 보는 게 그렇죠. 굉장히 또 신선하고 재밌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자님 발목 부상인 척하면서 농구와 광고하는 류로 인정. 나 이거 라이브로 봤는데 많이 돌아갔던데요. 네. 시간에 카톡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네. 돌아왔어. 이렇게 완전 왜냐면 그렇게 돌아가면 주로 한 3주, 한 2주 보거든요. 돌아가더니 얼굴 2번 찡그리고 돌아와 똥카하더라고요. 황당해갖고 진짜.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부가 설명이 전혀 필요 없고 스킵 베일레스가 인정했습니다. 르브론 정말 철인이다. 모든 4대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이처럼 뭔가 체력적이로나 어떤 신체적으로 이렇게 강인하고 뭔가 그런 스킵 베일레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부상을 봤을 때 이거 한 달이다. 그리고 다른 현역 선수들도 이제 다른 데서 부상한 걸 보면은 15일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미스테리 그 자체이다.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 경기도 풀리 뛰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르브론을 보면 참 그 유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 부상 같은 게 유연하면은 좀 안 생길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에 당연히 방증인 거고. 네, 이런 부상을 딱 딛고 일어나는 거 보면 진짜 이 선수가 유연한 선수구나라는 걸 또 새삼 깨닫게 되죠. 진짜 발목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약간 2번 보면 약간 얼굴 찌푸리거든요. 아파갖고. 그러니까요. 바로 돌아 점퍼 쏘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에서 덩크를 보고 그냥 내가 잘못 봤나? 어제 경기를 아닌데 나 지금 나이인데 잘못 봤나? 뭐지 이건? 이러면서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전에 코비도 사실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몸 관리 정말 성실하게 하고 그 누구보다 어떤 부상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정말 한 순간에 어떤 그것도 이제 뭔가 그 이제 신체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상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르브론도 지금 이제 벌써 연수가 많이 쌓였는데 계속 좀 출전 시간을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그런 위험이 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비와 르브의 다른 점은 그 강인함인데 르브는 꾀를 쓸 거다. 겉을 보면 쭉 뛰었지만 쉬어야 될 때는 약간 자기가 시간을 가질 사람이기 때문에. 코비는 사실 그 부상을 다쳐기 직전에 그냥 뭐 덴토니 감독이 좀 쉬어라 했는데 닥쳐하고 나온 케이스거든요. 저랑 뛸 거야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 경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르브론은 어차피 플레이오프 가니까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강인한 닥돌 스타일도 뭔가 나이 앞에서는 정말 좀 무기력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르브론도 좀 관리를 더 좀 잘 했으면 좋겠죠.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진짜. 네, 르브론 신는데 발목 돌아가는데. 아무튼 진짜 미친놈이에요. 깜짝 놀랐네 진짜. 발이 돌아가는데. 발이가 밟았고 완전 돌아갔는데. 자, 2주의 마지막 댓글입니다. 갤러그 에세이 남몰키님. 점프볼 기사 댓글에 아이디가 자유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캡처해서 올리셨는데 뭐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전 댓글을 일단 안 보고요. 댓글을 안 보고 쓰지도 않죠. 그런 아이디를 쓰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님은 현실에서도 욕을 하지 않죠. 네. 욕보다 더한 말을 하긴 하지만 욕을 하진 않아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자유님이 6등분짜리 랩을 한 적이 있나 해보니까 못하죠. 하지 않습니다. 선배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있네요. 여의도에서 한 번 하셨네요. 그런가요? 울면서. 굉장히 점잖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말고는 없네요. 진짜 없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회 방송의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 위클리 팀 시간입니다. 네. 제가 위클리 매치업보다는 위클리 팀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즌 초기도 하고 저희가 언급하지 못한 팀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성. 네. 1주의 팀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덴버 너겟츠. 네. 저희가 주로 이제 잘한 팀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는 팀은 그냥 싫어합니다. 네. 저희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시카고에 그냥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할 얘기가 없죠. 마카레니 발목이 돌아갔다. 시카고가 만약에 3연승 하면 위클리 팀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연승만 해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기적인 거죠. 2연승 하면은 예상 승수의 절반을 채우는 건데. 자, 일단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저희가 얘기를 뭐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연승을 또 달리지 않았습니까? 4연패 후에. 그래서 현재 6승 7패 서부에서 9위를 달리고 있고 의외로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더라고요. 굉장히 과대평가된 수치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은 뭐 경기 전체를 통틀어 봐서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좀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저 호세님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는 사실은 클러치에서 상대방에게 실점하는 필드골 허용률이나 실점하는 점수나 이런 게 리그 최하입니다. 그리고 프리드로를 우리가 클러치 때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던져서 넣는 것도 확률도 리그 최하위.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여러 가지 난잡한 집중력 나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과 뭔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아, 작년하고 뭐가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작년에는 확실했거든요. 누가 어떻게 뭔가 진두지휘를 할지 뻔하게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직 뭐 초반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확실히 정리가 안 돼서 뭐 경기 도중에야 뭐 누가 뭐 좀 페이스 좋고 상대방 매치업 상에 따라서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좀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만 마지막에 뭔가 팀 자체만의 뭔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색깔이 정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네. 보여주는. 뭐 4연패 이후에 팀 미팅하면서 조금 나아진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색깔이 없다는 말 약간 동의하는데. 네. 웨스트브룩도 평생 안 보던 눈치를 좀 최근에 보는 것 같아요. 얘가 미쳤나 이런 느낌 들긴 하는데 정말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웨스트브룩 절대 안 볼 줄 알았는데 듀란트의 눈치를 안 보던 놈이 지금 막 멜로랑 막 이렇게 펄 조지 눈치를 아니 왜냐하면은 4연패라고 나니까 이 멤버로 4연패라면은 자기가 MVP였는데 자기도 레벨이 올라왔는데 내가 욕먹게 생겼네. 이 느낌으로. 그렇죠. 네. 팀의 리더로서 뭔가 책임감이 뭐 느껴졌겠죠.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건 사실은 그 옛날에 뭐 르브론 제임스나 카일리 어빙이나 러브나 뭐 르브론 제임스나 웨이드나 보시 때처럼 이렇게 트리오가 모였을 때 초반에 성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첫 시즌에. 뭐 그런 과정 정도쯤으로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은 뭔가 예전에 마이애미 빅3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해서 빅3라든지 뭔가 포지션 상으로나 어떤 역할 상으로나 뭔가 서로 그래도 뭔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좀 이렇게 분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세 명이 뭐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르겠어요. 한 명에게 치중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의 강점을 전혀 못 살리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인이 가진 어떤 고유의 어떤 장점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데서 영향을 발휘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멜로 같은 경우는 멜로가 좀 겹치더라고. 그렇죠. 멜로랑 펄조지도 펄조지지만 멜로는 사실 지금 뭐 어떤 연차 상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4번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유력을 한 건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스몰복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스피드나 스몰본 4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저 수비 부분이라든지 리바운드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급선하는 게 제라미 그랜트. 이건 뭐지?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제라미 그랜트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멜로의 플레임 타임을 줄였을 때 2연승을 한 거니까 좀 이거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공격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지, 그러니까 다 공격에 대한 이 득점력에 대한 건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 공통 분모들이 그러니까 그 소위 이 팀의 어쨌든 리더는 웨스트브룩인데 그렇죠. 선택지가 좀 많아져서 좀 헷갈린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기가 나서야 될 때 하고 이게 소위 치고 빠지고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한데 우선 공격에서는 그게 좀 약간 좀 호흡이 안 맞는 것 같고 수비 입장에서도 아까 방금 호세님이 얘기하신 카멜로 앤서니의 약간 활용도를 어디로 쓸지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승리한 후에 그 러셀 웨스트브룩이 인터뷰하면서 뭐 그런 인터뷰를 못 본 것 같은데 자신의 역할이 이 두 명의 슛을 쏘게 하는 역할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사실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4연패 팀 미팅 후에 약간 이제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3명의 필드골 어템프트가 되게 사이좋게 17개 경기 평균이 정말 사이좋게.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러셀 웨스트브룩은 오늘 경기 멜로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줄여가면서 스페이스 좀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폴 조지가 상당히 지금 이 두 경기 좀 화려한 폭발을 한 경기를 보여주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멜로는 그럼 뭐냐 해서 약간 퀘스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멜로의 빈자리는 오히려 수비력과 운동력이 좋은 그랜트가 그냥 채워주고 있어서 멜로의 역할을 좀 재정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폴 조지는 최근에 또 페이스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죠. 네, 본인도 본인이지만 뭐 웨스트브룩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선수들이 가진 장기를 더 살리려면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선수들의 어떤 애고나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평화롭고 최근에 연패를 하던 시점에서도 이제 플레이어 손이 미팅을 했다고 하더라고 라카룸에서 얘기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반응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선수들의 피드백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네, 좀 이렇게 뭔가 들끓고 있는 이제 살살 이제 끓기 오르기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재밌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폴 조지는 상당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체 스틸 리더가 폴 조지입니다. 수비 쪽에서는 상당히 팀에 헌신을 하고 있고, 뭐 그랜트는 아니면은 뭐 알렉스 에이브린스 선수들과 같이 이제 팀을 조금 수비적인 부분을 좀 이끌고 있고. 아브리네스죠. 네. 제가 에이브린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네? 뭐 접니다. 그게 저예요. 네, 접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원스윙같이 생기네. 네, 맞아요. 네, 네, 3점 쏘는. 네. 호모사피엔스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선수들과 같이 이제 되게 디펜스의 열기를 올려주고 있는데 러셀 웨스트브룩이 여기서 이제 공간에 대한 패싱이나 선택을 의사결정을 포인트로서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그 멜로는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감독이랑 웨스트브룩이 둘이 뭔가 서로 이제 합의를 봐야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어쨌든 간에 코트 위에서의 어떤 리더는 곧 웨스트브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빅3 멤버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본인 스스로 나서서 뭔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낼 거고 도노반 감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아무리 뭐 비슷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즌이 지금 전개가 되면서 좀 해결을 해야겠죠. 이 선수들이 어떨 때 가장 무서운 팀이 될까요?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선수가 부진할 때 보통 에이스가 한 명이면 그 선수 부진하면 그 경기 그냥 날리는 건데 한 명 있고 또 한 명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무서운 위압감을 그렇죠.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술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은 원앤원만 만들어줬을 때는 충분히 사실은 위협적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생긴 두 경기만 봐도 웨스트브룩이 저희가 바랬던 첫 경기 때 보고 저희가 놀라했던 공간을 파괴하고 폴 조지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폴 조지가 원앤원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상당히 쉽게 득점을 하는 득점을 하게 되니까 두 경기 폭발했죠. 어쨌든 멜로가 빠지고 또 승리를 했다는 정말 우픈 그리고 현지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 그거죠. 이제 뭔가 스타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쏘는데 2대2 플레이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선수들이 뭐를 하느냐 보면은 되게 멀뚱멀뚱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선수들도 뭔가 플레이 자체에 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 런스도 벤치의 수비 헌신과 공간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스타들이 공간을 파괴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공간에 대한 헌신으로 뛰어가서 그 볼을 잡고 슛을 쏘거나 혹은 수비에 대한 혹은 림에 대한 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희는 공격을 하는구나 바라보는 모습이 좀 해결돼야 된다는 거고 두 경기 모습은 사실은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빈자리를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한 그 벤치 멤버들은 빈자리에서 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자기 공간을 만들어서 3점 자리 혹은 리바운드 자리, 뭐 풋백 자리 뭐 그런 데들을 찾아가야죠. 사실 안드레 로버슨보다는 아까 그 호모사피언스를 좀 더 쓰는 게 효율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사브리네스. 네, 제 이름은 또 실수할 것 같아요. 사피엔스는 안 틀리시네요. 네. 스티븐 애덤스의 부상은 좀 한두 경기 결장하게 됐는데,
강제적인 스몰볼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 페이스가 빨라졌죠. 페이스가 빨라졌죠. 네. 의외로 답은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담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러셀 웨스트브룩이 2대 경기를 해요. 그때야말로 사실은 폴 조지와 멜로가 캐치앤슛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되는데 약간 스몰볼 하니까 다들 공간을 만들어 나가니까 오히려 그게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2연승에서 뭔가 해답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덴버 너겟츠. 덴버. 매력적이에요. 덴버. 어떤 점이 가장 매력이? 요키치죠. 요키치.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술사. 마법사. 현재 8승 5패로 서부 3위를 랭크하고 있고요.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 특히 최근에 3연승 중입니다. 밀셉이 폼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좋은 호흡을 또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 돈 받고 안 돌아오면 죽여야죠. 반해 폴 밀셉이 덴버가 약간 저는 좀 약했던 수비에서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수비의 앵커 역할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그럼 뭐 요키치는 뭐 센스는 미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원들 무디아이나 뭐 윌바튼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젊은 뭐 게리 해리스나 혹은 뭐 머레이나 상당히 공격적인 어택 모드를 갖고 있고 요키치한테 배워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볼 무브먼트가 좋은 팀이어서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평균 득점 10점 이상, 두 자릿수 이상 하는 선수들이 무려 6명 포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오클라호마 시티랑은 다른 매력이죠. 그렇죠. 다 조금씩 하죠. 네. 그 덴버는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지금 뭔가 로스터에서는 활발하게 사용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이 선수들을 정말 이렇게 한 번씩 합쳐가지고 합체를 시켜가지고 뭔가 더 좋은 뭐 다른 선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는 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덴버가 좀 판타지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타지와 실제는 별개인데 덴버는 좀 그 부분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애들 정말 많아요. 맞죠? 정말 많아요. 고만고만한 애들. 맞죠. 어느 날은 뭐 무대에 뭐 한 4경기 못하면 확률이 터질 거 아니에요. 머레이도 뭐 자마머레이도 3조씩 계속 한다라도 언젠간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만고만한 애들이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그래도 정리가 한번 물론 이제 게리 에이스가 최근에 부상한 부분도 있었고 팀에서는 이제 게리 에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퍼즐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윌 바튼도 뭔가 식스맨이든 뭔가 그 공백을 메꾸든 역할이 확실한데 그 나머지 포지션에서 물론 이제 요키치나 폴 밀셋 같은 경우는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포지션의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이렇게 얕게 퍼져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로 합쳐서 좀 강력한 퍼즐을 만들면은 훨씬 더 유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는 고만고만에 불러볼게요. 자, 머레이, 게리 해리스, 윌 바튼, 무디아이 아무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사실. 윌슨 챈들러도 있죠. 윌슨 챈들러. 윌슨 챈들러 원래 초반에 스타터였거든요.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히어로볼을 팀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키치가 있어요. 그냥 맛을 부리는. 요키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물론 그러니까 원래 히어로볼에 지칭하는 그런 농구를 하기는 어려운 팀인데 이 5명이 무한 경쟁 시스템입니다. 다치면 또 하나가 나와서 활약을 하고 또 누가 쓰러지면 누가 또 활약을 하고 때문에 이 팀에 상당히 그 말씀하신 어찌 보면은 누가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표현이 반대로 그걸 몰라서 다 정말 열심히 뛰더라. 그리고 이기적인 플레이를 잘 안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센터들도 패싱 능력이 좋은 빅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유기적인 볼 무브먼트로 나와지더라고요.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와중에 벤치에 짐승이 한 명 앉아있잖아요. 헤레스 파리드라는 짐승이 한 명 앉아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 쓸 거면은 다른 선수를 묶어가지고 묶어서 뭔가 더 큰 퍼즐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 같은데 그걸 표현해 주네요. 참. 아니 보면은 그 요키치, 폴밀셉 그래도 누구야? 플럼니. 그 다음에 페리드 괜찮아요?
아닌가요? 뭐죠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포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기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뭔가 벤치에서 어떤 그 이제 스몰볼 했을 때 5 이제 5번 포지션에서 굉장히 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안 될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수를 묶어가지고 좀 더 굵직한 네임빌로 있는 선수를 데려오던가 뭔가 붙박이로 뭔가 팀의 어떤 코너스톤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훨씬 더 덴버 입장에서 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덴버가 이렇게 매력적인 소위 그 시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을 영입을 그러니까 슈퍼스타 소위 어쨌든 준 스타급도 영입하는 게 그게 돈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또 오히려 좀 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송곳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좀 뾰족함이 없는 팀 아까 말씀해주신 두 자릿수 득점이 6명이다라 함은 저기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는 소위 그러니까 소위 클러치 순간에 누군가 이렇게 쏴줄 수 있는 그런 에이스가 없다는 거랑 또 같은 또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6명이 두 자리 득점한다는 게 여러 그 다른 면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예전에 사크라멘토 킹스 이제 밀레니엄 킹스 시절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비라고 해가지고 벤치에서 이렇게 활약해준 선수가 많았을 때 그 두 자리 득점하는 선수가 많은 거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 웨버랑 마이크 비버가 기본적으로 20 찍어주고 그렇지. 나머지가 10 찍어주는 거랑 지금처럼 고만고만하게 이게 10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찍어주는 거랑 확실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덴버 경기를 보면은 사실 요키치나 폴미스에게 완전하게 잡아주긴 하거든요. 요키치가 완전한 요키치가 팀의 리더로 이제 완전 잡혀있는 상태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리는 그렇죠. 선수가 부릴 만한 있어야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해야 되죠. 만약에 그만큼 패싱 능력 있는 요키치도 그러면 조금만 더 자기의 포지션을 좀 늘려서 공격에도 좀 더 관여를 득점에 좀 더 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차피 수비의 핵은 지금 호는 밀셉이 갖고 있으니 그래서 뒤에 받쳐주고 있으면 훨씬 더 자기를 좀 더 이기적으로 그렇죠.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몰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명의 두 자릿수 득점. 근데 어느 누구도 20점을 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아까 지금까지 말한 거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스탯이 아니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전통적인 농구의 생각을 봤을 때는 뭐 호수님 말씀도 맞고 뭐 그 남혁희님 말씀도 맞는데 요즘에 정말 이제 공간을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농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가 개빠로. 네. 요즘에 어떻게 보면 덴버 농구가 정규 시즌에든 플레이오프는 모르겠어요. 저 플레이오프를 얘기하는 거라면 말씀하신 게 되게 동의. 무조건 동의 그건. 근데 정규 시즌을 지금 끌어갈 게 있어서는 참 볼만한 농구를 하고 있다. 이들만의 뭐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스턴을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보스턴은 어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스턴이 작년의 느낌이라고 봐야.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도 아이자이아 토마스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이자이아 토마스를 뺀 상태에서의 는 다 아마 약간 덴버 느낌이 좀 난 것 같아요. 필살기가 있냐 없냐 뭔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네.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원들 끌어다가 한 명 영입한다면은 그렇죠. 덴버도 더 완전하게 스텝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리드가 벤치에 섞고 있는 게 참 아쉽네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도 충분히 있는 선수. 그렇죠. 맞아요. 네. 출전 시간이 한 8분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괴물 같은 선수인데 진짜. 네. 근데 남해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클로저가 있냐 없냐 차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거는 정말 클리블랜드가 정말 지금 잘 느끼고 있죠. 마무리는 마무리는 클리블랜드 2승전. 그런데 의외로 그 어빙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렇죠. 최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덴버의 농구도 재밌으니까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키치는 굉장히 물건입니다. 진짜 마법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요즘에 리딩도 하더라고요. 네, 원래 리딩을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선수가 정말 가드도 막으면서 그 스피드 안 밀리고 스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는 진짜 뭘까? 정말 패스 농구 천재. 몸이 큰 농구 천재 느낌. 약간 진짜 윤대엽 같아. 그 느낌이. 윤대엽. 적절하네. 네. 이런 천재일수록 킬러 한 명을 딱 붙여줘야 기가 막힌 소름 끼치는 조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폴미스텝도 사실은 팀에서 보면은 돈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렇죠. 상당히 가자미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사실 되게 그게 밀셉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자미 역할을 지금 정말 제대로 수행해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냥꾼 하나, 골 사냥꾼 하나 있으면 그렇죠.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소위 능남으로 치면 수비력이 떨어져도 황태산 같은 사람이 황태산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딱 무디아인데 그러면. 네. 고만고만한데 5명 묶어가지고 킬러 한 명 데려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자유주제 유리모음 특집으로 제1탄 제1탄 네. 백넘버 1번 어떤 선수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앤서니 하더웨이. 1번을 입으면 다친다. 멤피스면 다친다? 멤피스 대학 나오면 다 다친다. 네, 그거 아쉽다. 네. 이거 왜냐면 저랑 어쨌든 비슷한 연배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이면 그렇죠. 거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 계속 부상을 달고 어쨌든 끝이 안 좋았다는 게 어쨌든 선수 생활 입장에서 그렇게 끝까지 화려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죠. 정말 예. 그 페니 하드웨이는 약간 그 광고 기억나세요? 조그만 그 미니어처가 막 팬이랑 같이 서로 막 얘기하는. 렐펜이죠, 렐펜. 렐펜이. 네, 전 세계에 붐을 일으켰던. 진짜 대박이었죠. 정말 센세이션한 돌풍을 일으켰던 선수죠. 맞아요. 네. 자, 이 선수 유리모음 특집 1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시죠. 남혁훈이 한번 해보시죠. 우선은 어디부터 그 멤피스 출신이고 멤피스 대학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93년 네. 1차 3픽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당시 1차 1위가 당연히 크리스 웨버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크리스 웨버 뽑히고 그다음에 션 브래들리 뽑히고 그런 다음에 션 브래들리. 그다음에 3번으로 앤서니 하드웨이가 뽑혔는데 그 자리 드래프트 이건 영상들도 많은데 그 자리에서 모자를 바꿨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간의 니즈도 올랜도 입장에서는 그 전년도에 샤키로니를 뽑았기 때문에 그거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올랜도 팬들은 당연히 웨버가 1픽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연속 1픽을 올랜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웨버와 오닐의 그 조합을 아마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팀에서 선택으로 페니를 바꾸고 그때 이제 어쨌든 그 둘 다 어쨌든 약간은 실망하는 표정.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모자를 바꿔 쓰는.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팀들의 니즈에 의해서 뭔가 바뀐 것 같지만 이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빅맨이면 무조건 다 쓸어와야 되는. 그리고 이제 크리스 웨버급이 정도 소름 끼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필요. 이제 팬이든 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1픽은 웨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랜도에서 이미 마음을 굳혔었어요. 확실한 상황이었고 이미 워크아웃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 뭐 팬이 뭐 잘할 필요 없어. 웨버야.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샤키로니는 그 전년도에 이제 올랜도 입단해서 루키 시즌 보는 상황이었고 오프 시즌에 이제 그 블루칩스라는 그 올드 팬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루칩스라는 정말 그 소름 끼치는 병신 같은 연기를 가진 농구 선수들이 이제 나온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앤서니 하드웨이가 멤피스 이제 대학 선수 출신으로 가서 이제 같이 그 세트에서 샤키로니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둘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샤키로니를 직접 프론트 오피스에 올라가서 나는 웨버 보고가 다 필요 없으니까 나랑 잘 어울리는 거는 가두고 내가 봤는데 얘 나쁘지 않아. 그냥 데려와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올랜도는 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초청을 해요. 두 번째 초청을 해서 그 올드 팬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앤서니 보이라는 선수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14번. 뭐 PJ 터커 뭐 아니면 토니 앨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에이스들을 무참하게 찍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페니 하드웨이가 그 두 번째 워크아웃에서 앤서니 보이를 개 발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웨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팀이 그 워크아웃 하나로 마음의 변심을 해서 결국은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앤서니 하드웨이도 사실은 이제 드래프트 가면서 샤키로니가 되게 뛰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 후에 둘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제 샤키로니 내가 정말 뛰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더니 앤서니 하드 자기도 되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같이 뛰기를 희망하는. 그리고 이 워크아웃이 사실 뭐 페니 하드웨이에만 국한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NBA의 어떤 추후 드래프트 과정에서 그 워크아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켜줘서 이 영향이 나중에 뭐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그 나후에 2000 밀레니엄 때 나왔던 초창기 수많은 하이스쿨 출신 쓰레기들 뭐 이런 애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뭐 다코 밀리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만큼 이제 워크아웃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게 부각시켜준 코비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그 하이스쿨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케빈 가넷은 물론 이제 드래프트에 됐었지만
고졸 출신 그 가드는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가드가 레이커스의 워크아웃에 참여를 해서 제리 웨스트나 어떤 에디 존스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보는 와중에서 굉장히 좋은 뛰어난 워크아웃을 함으로 인해서 워크아웃 하나가 선수들의 어떤 추구의 어떤 드래프트의 가치를 얼마나 바꿔줄 수 있는지를 제일 처음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페니 하더웨이의 어떤 그 가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번 드래프트에도 다시 잠깐 현대로 돌아오면 이번 워크아웃에도 원래 보스턴이 테이텀과 조시 그렇죠. 잭슨을 저울질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소위 이 워크 에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일에 대한 이렇게 잘 집중력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험블한 거를 우선은 중시하는 이 보스턴에서 당연히 테이텀을 당연히 선택을 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워크아웃과 그 워크아웃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심지어 요즘같이 영상이 난무하는 상황에도 그런 것들을 항상 중시 여기는 근데 그 페니 하드웨이는 NBA 오기 전에는 그 멤피스 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데릭 로즈 나중에 거기 출신들 다 다쳐. 악령인가요? 악령. 근데 좀 웃긴 얘기했어요. 페니 하드웨이가 성적이 안 돼갖고 한 년 못 뛰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샤킬 오닐이 그 전 시즌 1픽을 해서 뽑힌 후에 41승 41패인가요? 어쨌든 그쵸. 팀을 성적을 점프업 시킨 상태에서 또 1차 1픽을 받은 그게 정말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41승 41패도 그 이제 이 동부의 컨퍼런스의 다른 팀이 어떤 팀인지 모르겠는데 8번 시드 그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타이브레이크에서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터리 픽에 마지막으로 참여해서 아마 그 1번 픽을 다시 2년 연속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막 1%도 안 되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2년 연속으로 1번 픽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럭키였네요. 그렇죠. 럭키의 정말 끝이죠. 특히 올랜도는 또 이제 특히 신생 구단이다 보니까 80년대 말년에 이제 그 80년대 말에 생겨서 그렇죠. 2년 연속 1번 픽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동부에서의 그 원투 펀치로 그냥 바로 단숨에 이제 강팀으로 바로 부상을 하게 되는 그 조합이었어요. 첫해 바로 50승 하면서 플레이오프 가니까. 그렇죠. 앰퍼니 하드웨이는 그러면은 들어오자마자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엄청났죠. 처음에 왔을 때부터. 물론 그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마 기록하실 거예요. 그 NBA 한 경기 최다 그 어시스트 기록 가지고 있는 스카스칼스 밑에서 이제 배우다가 시즌 후반부터 뭔가 이제 발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올라운드한 다짐다념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죠. 얼만큼 대단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여기서 스탯에 드러나지 않는 물론 나중에 또 스탯도 어마어마했지만 우선 그 당시 신인 때 그때 보면 우선은 항상 주인장님이 얘기하신 잘생겼고 잘생겼고 그리고 특히 그 올랜도라는 그 구단이 이제 신생 구단 그 당시 이제 마이애미랑 또 같이 신생 구단 쪽 축의 한 축이니까 그러면서 이 마케팅을 항상 잘했던 것 같아요. 그 페니를 활용을 해갖고 나이키도 물론 활용을 잘했지만 팀에서도 그 올랜도라는 자체 그 어떻게 보면 휴양 도시 같은 느낌의 그 디즈니랜드만이 유명했던 그 도시를 농구의 도시로 한 순간에 페니와 오닐의 조합을 한순간으로 바꿔서 마케팅으로 그리고 되게 메이지 존슨 이후로 이렇게 약간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포인트가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약간 되게 다른 컨셉의 접근이었죠. 사실 90년대 그 이제 90년대를 풍미하던 포인트 가드를 떠올려 보시면은 다 사이즈가 정말 고만고만한 작은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팀하더웨이, 팀하더웨이든 게리 페이튼이든 존 스타튼이 다 그런데 그 와중에 메이지 존슨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메이지 존슨이 정말 직접 말한 건데. 페니 하더웨이는 본인의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이클 조던의 운동신경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극찬 오브 극찬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뭔가 션 리빙스턴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냥 키 큰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센세이션 자체였죠. 왜냐하면 메이지 존슨은 물론 키가 크고 하긴 했지만 어떤 그런 운동신경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근데 정말 정말 공백 없이 깔끔하게 메꿔줬던 게 앰퍼니 하더웨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데뷔하자마자 그 기대의 우려를 싣고 딱 팀을 6위 정도 동부 6위 정도로 이끌면서 완전히 좀 강팀으로 바꾸는 모습 보면서 저 또 다른 아이콘이구나가 인지됐고 바로 다음 년부터 이제는 막 올스타고 난리 나죠. 특히 그렇죠. 9394 시즌이었나요? 9495인가 그때쯤에 949 때 이제 올스타가 되면 그때 되기 전부터 949. 그때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때에 그 아마 눈부상이 있어서 눈에다가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나온 이제 시즌이 이제 계속 몇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반창고가 그러니까 디즈니
디즈니 반창고였는데 그 반창고가 또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그렇죠. 패션 아이템으로. 네, 그래서 다치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 이제 페니 하더웨이의 팬들이 항상 그걸 다 붙이고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 그럴 진짜 멋있었어. 그럴 정도의 그러니까 소위 아이콘이라는 얘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2년차 때 스타팅으로 뽑혔어요 올스타를. 그렇죠. 그게 센세이션한 거죠. 그보다 더 센세이션한 건 사실 오렌비 퍼스트팀이 들어간 그렇죠. 퍼스트팀에도 들었죠. 네, 2년차 선수가 오렌비 퍼스트팀에 들어가는 건 정말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정말 손꼽히는 그런 재능인 것 같고 그 이제 2년차 때부터 선발로 투표 그 당시 인터넷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선수들이 막 문자 하나하나 입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뭔가 경기 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나이키와의 마케팅 자체가 궁금해서 소름 끼쳤어요. 네, 그 릴팬이라는 올드 팬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제 목소리는 이제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흉내를 내는 거고 그 피규어. 지금 시대랑 굳이 비교하면 엉클 조리 시리즈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물론 임팩트 자체는 훨씬 소름 끼쳤어요. 임팩트는 훨씬 소름 끼쳤지만 아무튼간에 그만큼 뭔가 마케팅 부분에서의 어떤 파급효과도 정말 어마어마했고 이 선수의 스타성 자체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포인트 가드가 이렇게 장신인 것도 장신이지만 숀 블래들리라든지 디케미 무톰보라든지 이런 선수 상대로 포인트 가드가 인요페이스 덩크를 하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정말 그렇죠. 정말 센세이션 그 자체. 그리고 되게 플레이가 깔끔한데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텝이 그 투스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이런 유형의 선수는 이게 뭐지? 지금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 당시엔 진짜 그냥 그쵸. 이런 스타일이 뭐지? 저렇게 그냥 포인트 가드가 그냥 안으로 그냥 훅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잽 스텝도 엄청 그거에 어떻게 하고 뭔가 약간 한 마리 학 같은 느낌? 그리고 엘리트 농구를 하는 딱 그 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 이렇게 인터뷰도 잘하고 잘생겼고 험블하고 또 이런 이게 기자들한테도 호평을 얻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사람의 스타성을 훅 위로 올린 그런 느낌이었죠. 아까 요키치를 저희가 이제 천재라고 말씀드렸지만 페니아도의 말로 정말 모든 면에서 농구 천재다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좀 인식시켜줬죠 팬들에게. 샤킬 오닐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가드로서 들어간 거니까 뭔가 더 조합이 더 조화로울 것이다.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되게 상징적이었던 게 이때 시카고 불스를 이기죠.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95년도 결승 플레이오프에서 2년차 때는 90년대에서 유일하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9495죠. 949가 2년차 때. 그렇죠. 2년차 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90년대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플레이오프에서 꺾은 유일한 팀이 이제 올랜도 매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이널까지 가서 수입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뭐 워낙 휴스턴이 그때 뭐 휴스턴이 워낙 셌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복귀한 우리들의 MJ를 무너뜨리고 어쨌든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더 막 극대화된 기대치? 그러니까 MJ가 은퇴를 했다 복귀한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서 만났는데 그거를 꺾고 파이널을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를 좀 회상을 해보면은 그 이제 같이 뛰었었던 데니스 캇이죠. 데니스 캇이 나중에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샤킬 오닐과 이제 페니 하더웨이라는 이 두 선수의 재능이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그 동부 컨퍼런스 이제 파이널 동부 컨퍼런스를 다 재패를 하는데 너무너무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차 페니가 2년차였는데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너무 상대 다른 선수들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결승전까지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나태해진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이 얘네 둘만 따라가면 그냥 우린 짱이다 이런 느낌을 너무 강력하게 심어줘가지고 그 정도를 유발할 정도로 이 두 선수의 어떤 재능은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거였죠. 사실은 파이널 때도 수입당했지만 하더웨이는 한 25에 58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필드골도 한 50%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배했죠. 지배. 완전 지배. 샤키론이 3년차, 페니와도 2년차에 결승전에 갔는데 전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상대로는 그 노장 오브 노장, 그리스도 노련미로 똘똘 뭉친 그 루디 톤자노비치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수 하나하나가 이미 우승을 겪었던 그때가 드렉슬러랑 그 학교마다 좋은 그때 드렉슬러가 합류된 시즌. 합류된 시즌. 바클리 오기 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모든 까방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기세가 다음 시즌에 사실 그대로 이어가지죠. 그래서 3년 그 페니와이더가 2년 차에도 오렌비 퍼스트 팀, 3년 차에도 오렌비 퍼스트 팀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다음 시즌에도 이제 정규 시즌 60승을 달성을 하고 물론 시카고 불스 60승 그 이제 96년도 우승을 했던 시카고 불스에게 당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미래는 정말 총목맞는. 그 95-96대가 아마 페니 하더웨이 절정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짱이었을 때 왜냐하면 그 시즌 초반에 그 샤키로린이 부상으로 잠깐 맞아요. 쉬면서 하더웨이가 진짜 입금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쭉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올랜도는 진짜
이 둘인데 하더웨이 진짜 이거 먹겠구나. 맞아요. 그때가 이제 소위 샤킬 오닐이 항상 리더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닐이 부상으로서도 없어지면 그러니까 잠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페니 하더웨이에서 리더의 자질을 본 거죠. 네, 보고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시발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약간 둘 사이가 이렇게 꺼끌꺼끌해진 게 그러면서 이제 페니 하더웨이가 어떻게 보면 팀의 중심으로 점점 그렇죠. 올라오는 현재 상태였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 선수 자체가 포인트 가드의 어떤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플레이라는 게 똘똘 뭉쳐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나서야 할 때는 에이스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가 뭐 예전에 그 트래시 맥그레디 얘기했을 때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팀이 뭔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렇죠.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맞춰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만큼 재능이 소름 끼치는 그런 선수였던 거죠. 아니 하드웨이는 진짜 거짓말 영상 한번 보시면은 지금 봐도 정말 시원시원하고 그렇죠. 지금 봐도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간지 쪽에서는 사실은 너무 이쁘게 하고 아니 진짜 그리고도 간지 쪽에서는 수액 쪽에서는 진짜 저는 제 스타일상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간지를 내면서 불필요한 무브가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정말 간결한데 간지나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수트를 딱 입은 딱 맞는 수트를 입은 느낌. 아 그렇죠. 표현 좋네. 엑기스만 쫙쫙 뽑아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농구 정말 잘한다. 이런 표현. 그렇게 해서 샤킬 오닐과 손발을 잘 맞추다가 샤킬 오닐이 이적을 하게 됩니다. LA로 가죠. 제리 웨스트가 꼬셨죠. 네. 야 우리 레이커스인데 야, 좀 와라.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적의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샤킬 오닐의 어떤 그 레이커스의 어떤 위상도 있겠지만 네. 어떤 본인의 취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 할리우드라는 무대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LA를 갔고 페니 하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치명적으로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좀 컸던 게 샤키 형이 떠난 해에 무릎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수가 10년 동안 6번 정도 무릎 서저리를 하는데 샤키 형이 마침 간 그 해에 이제 무릎이 나가면서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하락으로 이제 가긴 하죠. 근데 사실 그 96, 97년도 시즌의 무릎은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97년도에 그 정말 전설적인 그 플레이오프에서 활약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패트 라일리가 이끄는 상대 팀을 상대로 2경기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40득점을 하는 경기. 맞아. 이거는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당장 유튜브 들어가서 네 페니 하더웨이, 팻 라일리 치면은 바로 나와요. 이 두 경기. 왜냐하면 팻 라일리의 어떤 수비 철학을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팀 전체 15명이 토니 앨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물어뜯고 핥히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하는 거고 그 90년대는 정말 정말 혈투라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킹 오브 킹이 펠라리가 이끄는 뉴욕 닉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히트였는데 오클리 찰스 스미스의 상대팀을 무조건 90점 이하로 묶어버리고 상대팀이 70대 득점을 하는 게 정말 만무했어요. 정말. 네, 그 정도로 이제 거친 수비와 어떤 그런 수비에서의 빡센 걸로 유명한 선데 그런 팀을 플레이오프에서 펠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2경기 연속 40득점을 하면서 와 그래도 얘는 무릎상 뭐 해보 뭐 시즌이 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얘는 좀 짱이다 이런 식을 아직까지는 넘겨줬었죠. 그게 마이애미 히트와의 대결이죠. 그렇죠. 마이애미 히트와 97년도 결승 그 플레이오프 때 그렇죠. 착각했네. 그래서 결국 시리즈는 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줬죠. 팬이는 팬이다. 그거 관련해서 그 펜라인리 감독이 팬이 활약에 대해서 모자라도 벗어서 그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라고 극찬을 또 했다고 합니다. 마치 파퍼비치 감독이 예전에 그 트레이시 맥그레디 칭송한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러네. 최고의 명장이 상대팀에 있는 최고 선수에 대한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말 대단한 임팩트가 그렇죠.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아 근데 진짜 페니아도 얘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줄리어스 서빙 모르는 것도 팔았는데 페니아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조던빠. 어쨌든 그 시즌 이후 이제 무릎 부상이 점점 심각해지기 그렇죠.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페니 하더웨이에 대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제가 지난번 트래시 맥그리디 얘기를 했을 때 그 22연승 했을 때가 마지막 떠오르는 마지막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페니 하더웨이는 정말 이 마지막 이 두 연승에서 40점 한 게 정말 마지막 정점을 찍은 페니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무릎 부상이 계속 도지기 시작하면서 그 농구 팬들에게 정말 끔찍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미세 골절 술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아무래도 의학적으로는 좀 뒤처진 상태였고 이 마이크로 프랙처 서저리 그러니까 무릎 쪽에 이 부상을 당했다가 하면은 그냥 선수의 생활이 끝나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페니 하더웨이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말 메시본도 있었을 거고 나중에 훗날 크리스 웨버나 제이스키도 있었을 거고 아마레스 사더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뉴욕에서 전성기를 보낸다가 이 수술 한번 통해서 이제 예전에 기량 완전 못 찾은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통계적으로 이 수술을 한번 하면은
그 예전에 기량을 못 차는 경구가 80% 이상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펜니하더웨이도 이제 이게 뭔가 고질적으로 계속 이제 무릎이랑 발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폭발력을 못 찾은 거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98년도 올스타전 관련된 건데 이때도 이제 시즌 초에 거의 못 나오다시피 했었는데 펜니하더웨이가 올스타전 했는데 갑자기 되게 멀쩡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이렇게 못 나오다가 요순전만 되니까 나온다. 이런 오해를 좀 불러샀고 또 팀 하더웨이와도 이제 어떤 신경전도 있었는데 팀 하더웨이가 좀 절정이 오른 마이애미 동부에서 마이애미를 1위로 이끌면서 했는데 팬들이 뭔가 계속 하더웨이의 어떤 그런 화려한 부분만 조명해 주는 게 아니냐. 나는 정규 시즌에 활약을 하는 건 난데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이트가 붙었는데 이 와중에서 하더웨이가 좀 이제 경솔한 발언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본인의 실력이나 어떤 그 퍼포먼스 자체는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본인의 어떤 레벨 자체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좀 팬들의 조금 눈미움 산 거죠. 밉상 캐릭터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밉상 캐릭터가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네. 근데 밉상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밉상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씩 진양이 되기 시작해요. 네, 이 밉상이 시발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부상 때문에 기량이 저하가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99년도에 피닉스로 이적.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때 당시 사실은 그때 제이스 키드랑 같이 피닉스에서 만나는데 전 둘의 조합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았어요. 네, 사실 둘이 이제 천재와 천재가 모여서 이제 백코트를 이끈다는 거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둘이 같이 많이 못 팀. 그렇죠. 돌아가면서 또 다쳐갖고.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노란색 머리 이상한 염색해가지고 제이스 스미스. 맞아요. 네. 유일하게 머리 좀 길어가지고 나왔을 때 있었는데 우선 그 둘 다 이제 부상으로 서로 못 나온 것도 있었고 펜니 하더웨이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기 이후로부터는 하락세가 확실히 보였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번뜩이는 어떤 재능 자체는 숨길 수가 없지만 트래시 맥그리드와 마찬가지로 어떤 뭐 경기를 조율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 리드를 같이 하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폭발력, 그렇죠. 폭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서 폭발력이란 단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펜니를 더 이상 좀 찾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키드가 유저지로 가고 난 다음에 마버리랑 이제 그렇죠. 올 때부터는 사실 이제 그냥 이때부터는 사실은 하더웨이를 말하기 참 민망한. 그렇죠. 내가 때로 이제 진입이 되죠. 너무 일찍 그 평범한 선수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 아쉬운. 그렇죠. 네, 너무너무 일찍 돌아섰죠. 사실 이 선수의 어떤 초반을 봤을 때는 상승세는 진짜 역대급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데뷔를 해서 사람이 빛날 수 있는 속도와 찍을 수 있는 주목도와 인기와 그 폭발력은 맞아요. 역대급이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트레이시 맥그레디가 뭔가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주성이 되니까 폭발하는 거에 반해서 펜니와이드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폭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광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데릭 로즈도 나오자마자 성광처럼 보이고 사라졌잖아요. 아직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앰퍼니 하더웨이도 진짜 그 당시엔 진짜 센세이셔널하게 딱 올라온 다음에 데릭 로즈와 펜니와이드에 비교할 수는 없죠. 네. 이건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 펜니 하더웨이도 낫죠. 네. 저희가 얘기를 드렸지만 뭔가 그러니까 선수의 어떤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지만 그 외부적인 요소가 항상 있잖아요. 뭔가 슈퍼스타 NBA 한 획을 그는 슈퍼스타 들어오면은 뭔가 그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펜니 하더웨이는 이 부분에서 정말 NBA 한 획을 그런 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펜니 하더웨이 이후로 장신 포인트가 대한 선호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아웃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이 처음으로 이제 뭔가 NBA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정말 이게 한 획을 그것 때문에 슈퍼스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강렬하게 박아주는 선수였죠. 그 이후에 그 대접이 상당히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뭐 피닉스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라커룸도 없애버리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좀 없앤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2007년도에 제가 포틀랜드 경기장에서 마이애미와 포틀랜드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하기 전에 원래 벤치 워머들이 먼저 몸을 풉니다. 먼저 푸는데 거기에 7번의 등번호를 가진 앰퍼니 하더웨이가 벤치 워머보다 더 먼저 나와서 몸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혼자 슈팅 연습하고 약간 이제 벤치 워머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좀 일찍 가고 혼자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혼자 막 팬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때 너무 그 늙은 앰퍼니 하더웨이 모습이
저 아직도 약간 되게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하고 되게 좀 짠했던 기억이. 페니하더웨이 마지막 그 말년을 가장 종점을 찍는 그런 가장 파격적인 그 대우는 아무래도 그 나중에 올랜도 매직으로 다시 재합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셀러리 캡의 어떤 그 사치세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계약을 그냥 파기해버리고 그냥 방출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올랜도에서 처음에 꽃을 폈는데 그렇죠. 마무리를 올랜도에서 그냥 계약 연장되지 않았나 버리는 그렇게 상황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죠. 올랜도 팬들 정말 입장에서. 비즈니스 세계는 정말 그렇죠. 냉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올랜도가 파이널에 가고 막 그런 어떤 역사를 썼던 선수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부상 때문에 부진해서 뭐 말년인 거 다 아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까 좀 명예롭게 은퇴를 시켜줄 수도 있을 그래도 텐데. 최근에 명예전당이 그래도 환하게 줬잖아요. 올랜도 구단. 구단 명예전당이니까. 구단 명예전당이. 구단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섭섭한 그런 대우가 그쵸? 아닌가. 그러니까 뭐 선수들의 어떤 최근에 어떤 그 발언권이라든지 영향력이 커진 거랑 비슷하게 단장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런 확실히 데니인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끊고 매짐이 좀 확실한 그런 단장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결국 그 마지막은 또 마이애미 히트. 네. 마이애미 히트에서 이제 잠깐 뛰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은퇴 이후에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인기가 워낙 대단했던 선수니까. 솔직히 뭐 사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사회에서도 뭐 되게 여성이나 이런 스포츠 관련된 뭐 되게 복합 문화 시설 이런 것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설비들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비즈니스 잘 된 것 같고 뭐 유명한 일화는 저희가 한번 소개해줬던 것처럼 친구. 그 고향에 멤피스에 있는 친구가 아파서 그 고등학교를 같이 같이 코코칭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같이 하면서 팀을 갑자기 강팀으로 면모시켜서 자기도 못해본 우승을 고등학교 코치로서 해본. 그렇죠. 저희가 이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잠깐 언급도 했었고. 그 유튜브 어제도 영상도 찾아보시면 그 어쨌든 올랜도에서 그 번호로 뭐 올랜도 구단에서 어쨌든 그런 번호 결번식 같은 그런 걸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약간 감동 깊었던 게 아기 때 여자 팬인데 어렸을 때 앰포니 하더웨이 팬이었어서 그 올랜도 유니폼을 갖고 그 당시 이제 사인을 받았던 거를 이제 이미 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렇죠. 이제 키가 훌쩍 커서 다시 한번 거기서 이제 팬으로서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또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새록새록하죠. 야 그렇게 또 팽개쳐진 팀에서 또 그런 팬들이 또 같이 지켜준 팬들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최근에 또 짠했던 하나 기억이 그 이제 올랜도 팀 자체에서 명예전당 그 이제 시상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제 옛날 올드 팬들이 또 이제 그 디베이트를 시작을 하죠. 트레이시 맥그리디냐, 페니 하더웨이냐 디베이트를 막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냉철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데릴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했으니까. 같은 페니 하더웨이랑도 같이 뛰고 트레이시 맥그리도 같이 뛰었었는데 데릴 암스트롱이 페니 하더웨이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페니 하더웨이가 다른 건 몰라도 뭔가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정말 한 끗 차이지만 트레이시 맥그리보다 좀 더 나은 뭐 스코어링이라든지 뭐 수비라든지 다른 자대장한 거 비슷한데 페니의 어떤 패싱 센스 자체가 너무 넘사벽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는 페니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가 유명하게 아는 그 슬램덩크 만화 거기서 이제 최강이 정우성 아닙니까? 이 정우성의 모티브가 된 선수가 또 이 페니 하더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 스탯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근데 정말 진짜 있겠는데. 팬에 대해 찾아봐 보시면 아니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요즘 농구에 빠져 있는 팬들도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안 반하기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 선수 선정한 이유가 이제 유리몸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안 아팠다면 그런 상상들을 또 해보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올드 팬들은 아마 뭐 이제 나이키 매장 같은 데 가시면은 또 이제는 그 페니 로고가 박혀 있는 시그니처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페니 하면 폼포시드 어떤 창시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폼포시드 시리즈에. 그러면서 항상 그 팬에 대한 추억을 항상 느끼고 있겠죠. 페니 하더웨이는 문화였죠, 문화. 그렇죠. 문화 아이콘이었습니다. 다만 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제가 페니 하더웨이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겸손한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게 이 부분에서 좀 동시대에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그랜트가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페니 하더웨이는 어느 시점부터는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어떤 슈퍼스타 레벨을 더 이상 이제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속단 말로 하면 좀 오두방정, 입방정 이런 부분이 그쵸. 굉장히 오래 지속됐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합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뉴욕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누가 봐도 하락세를 걷고 있는 이제 수많은 마이크 프랙처 서저리를 겪으면서 이제 옛날에 운동신경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전에 그런 거만함과 그런 것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 예전에 있어서 이 그렇죠. 하이였던 그렇죠. 그때만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물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느 수점부터는 좀 험블해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팬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저를 그렇죠. 포함해서 다른 반대로 팬들도. 그랜트는 자기가 내려온 위치에 맞게 그렇죠.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또 다른 그 선수 생활을 했다라면 세상에서 제일 험블한 사람이죠. 그랜트는. 사실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너무 빠르게 올라갔어서.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선정한 선수 앤포니 하드웨이. 원래는 앤포니 데온 하드웨이. 디온이요, 하드웨이. 디온. 예. 제가 얘 이름은 정확히 합니다. 워크아웃의 문화를 바꾸고 그다음에 빅사이즈 포인트 가드의 문화를 또 들여왔고 그때 당시 이제 조던이 은퇴했을 때 또 새로운 그렇죠. 그렇죠. 중간 은퇴 때 그렇죠. 아이콘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시카고 불스를 플레이오프에서 꺾은 유일한 그렇죠. 90년대 90년대 꺾은 유일한 팀의 에이스.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네. 각자가 생각하는 페니 하드웨이를 한 번씩 좀 언급해 볼까요? 네. 먼저 주인장님. 멤피스 빼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돈의 넘버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돈의 넘버원. 네, 그 저한테 첫 번째 롤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농구로. 그러니까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스텝이나 이런 거를 되게 따라했던 가장 첫 번째 선수가 저는 사실 앰퍼니 하드웨이였던 것 같고. 아, NBA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좋아했던. 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수 그러니까 무슨 그 그냥 유명한 마이클 조던, 뭐 찰스 바클리, 피페 뭐 이런 선수도 말고 내 마음속의 스타 나에게 넘버원이었던 1번인 앰퍼니 하드웨이. 앰퍼니 하드웨이. 제가 아직도 백넘버에서 1번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앰퍼니 하드웨이가 저한테는 제 마음의 첫 번째 롤모델이어서 네, 갑자기 짠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아, 전 로즈인 줄 알았네요. 아니 저는 계속 1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남해크님에게는? 모르겠어요. 저 항상 시간이 그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페니 하드웨이의 피닉스 마이애미 시절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올랜도에 딱 그때 선명했던 기억만 있어서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영원한 차세대 스타? 그 당시엔 항상 차세대 스타라는 말이 항상 그 앰퍼니 하드웨이 앞에선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뭐 그 당시에 조던이 없을 때의 그 NBA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 공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시기를 정말 완벽하게 메꿔준 그 스타고 항상 넥스트 조던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맨날 했을 때니까 그걸 충분히 채워준 페니 하드웨이가 항상 제 마음속에 차세대 스타. 네. 호수인님? 네, 뭐 지금 그 뭐 시간이 멈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많은 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페니 하드웨이는 갈망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 시작 자체가 너무 위대하고 창대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정말 그려지는 상황인데 정말 결과적으로는 그려지지 않아서 일루전 아쉬운. 네,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갈망하게 되고 올드 팬들에게 술 한잔 하면서 야 그래도 페니가 짱이었는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화제가 되는 그런 갈망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잘한다. 지난번에 트위시 맥그레이디 때도 뭐였더라? 뭐 재능과 불운의 크로스오버. 확실히 말씀드리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페니 하드웨이 이거잖아. 가질 수 없는 갈증. 저는 남의 큰 인트로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 쇼미더머니 가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그냥 와요. 그냥 와서 내뱉고 갑니다. 네. 일루전 좋네요. 네. 가질 수 없는 갈증.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직도 이런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그의 그 커리어가 거기서 멈추어 있는 듯한 그 너무 느낌. 아쉽죠. 그리고 미완성이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주는 네.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항상 남아 있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유니폼 특집 제 1탄의 선수로 선정된 페니 하드웨이. 이게 그냥 그 선수 소개는 아니고 저희가 유리몸들을 쭉 이어갈 겁니다. 네.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닌가요? 저희가 너무 앰퍼니 하드웨이에 빠져갖고 막 얘기하는데 저희가 다시 말해서 그냥 급이 되는 선수의 유리몸을 가져서 아쉽단 선수들을 이제
시리즈로 네. 갈 거라는 거. 자유님도 한번 들어봐야죠. 저는 아직 하이라이트를 보기 전이라. 보고 말씀 주세요. 마이애미와의 그 플레이오프 그렇죠. 40득점 경기를 보고 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다들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저번에 티맥 하고 나서 멋있더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잘못 들었니?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꼭 그 하이라이트 챙겨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넥스트 매치업. 현지 시각으로 11월 16일 목요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보스턴이 맞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네. 네. 뭐랄까요? 못 찾은 3패인데 거기서 찾겠네요. 거기서 샌프란스 찾겠네. 거기서 1패 더 찾겠네요. 지금 너무 없죠 선수들이. 너무 없어요. 네. 일단 이 경기에는 어빙이 복귀를 하나요? 하죠. 마스크 쓰고 할까요? 이렇게 하죠. 이때쯤이면은 복귀를 할까요? 복귀를 해도 이제 완벽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아마 나올 마스크 걸로 어빙 예상이 거죠. 되니까. 마스크 어빙. 근데 참고로 마스크를 쓸 때 아마 40득점 넣나? 샌안토니오 네, 뭐 그때 했을 거예요. 옛날에요.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 쓰고 활약했던 선수가 역사적으로도 많죠. 르브론도 예전에 있죠. 코비 브라이언트도 있었고 맞아요. 립 해밀턴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부상 때문에 그쵸, 마스크 그쵸, 썼는데 그쵸. 쓰고 나니까 잘하니까. 트레이드 마크 짱인데? 계속 썼죠 그냥. 부상이 없는데 그냥 썼어요 그냥. 참고로 월드컵 때도 김태형 선수 잘했었습니다. 뭐라고요? 자, 그럼 이때 보스턴이 한 패를 추가하는 걸로 하면 그렇죠? 보스턴의 3패는 금요일에 있는 걸로. 4패는 이제 찾고있구나. 이제 찾아. 그때 찾을게요. 근데 워낙 그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도 이제 뭐 작년의 모습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고 보스턴 같은 경우도 신인 선수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지만 안 나면 정말 재밌겠다. 갑이지 나올 것 같은 예상은 왜냐면 지금 멤버가 너무 이제 안 전력 되기 누수가 좀 때문에. 많아서 좀 아쉽긴 네. 한데 그래도 1옵션은 아직 벤치에 앉아있다. 감독님이 아직 벤치에 앉아있다. 진짜 그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하지만 커는 루가 아니다. 커는 지능이 있다. 네. 같은 한자인데 네. 루. 그 다음 경기로는 11월 17일 금요일 저희 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있을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 이게 제가 옛날에 저희라고 했다가 혼났던 우리나라 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턴오버 맨날 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있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덴버 너게츠. 뭐 저희가 덴버 얘기를 했지만 뭐 소총 부대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올에는 이제 대포 2개가 있습니다. 빅맨들 매치업에서 쏘쏠하겠네요. 네, 빅맨들 매치업도 그렇고 뭐 요즘 뉴올의 그 데이비스와 커즌스는 미친 사람들. 판타지 1위 2위죠 지금. 네. 랭킹 기준으로. 왜 흘려보냈는지 정말 땅을 치고 우회하게 만드는. 네, 어쨌든 소총들과 대포들의 싸움. 근데 이제 진짜 이 기록이 되게 어마어마한 게 커즌스랑 데이비스가 25득점이나 10리바운드를 둘 다 했던 선수들의 듀오를 보면 베일러하고 웨스트, 베일러와 챔벌린.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인지 아시죠? 그냥 미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쵸. 이후로 전설들. 이런 게 최초라는 게 이 둘이 얼마나 미친 놈들이냐. 진짜 괴수들이다. 엘진 벨리는 정말 소환하기 힘든 사람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간다. 이외에도 재밌는 경기들이 많은데 이 경기 2개는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넥스트 매치업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즌 3 5회 방송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가야님이 꼭 합류하시기를. 그 게임타임 지지전이 풀릴 겁니다. GTD가. 풀리겠죠. 네. 당황스러운 GTD였어서. 네, 가야님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또 많이 또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쉬셨잖아요. 아니 왜냐면 밥상하다가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음식 우리 가족을 위한 드립을 준비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5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온 에어!